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30일 오후 5시를 넘어섰습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15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20만 명 이상 되면 청와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캠페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좀 너무 순하고 게으른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유와 한국, 즉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해산은 헌법을 해산시키겠다는 것과 바로 통하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해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해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보다는 청와대 해산이 더 효과적이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뒤에서 통제하고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청와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잘하면 이 청와대는 더 강화시켜 주어야 되고, 청와대가 일을 잘못한다든지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질시키면 이런 청와대는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청와대 해산에는 뭐 별다른 장애가 없습니다. 대통령만 결심하면 됩니다. 재판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면 청와대가 해산되어야 하느냐 하는 논지를 세운다면은 문득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청와대의 권력 남용입니다. 비서들은 아무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장관과 여당 위에서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끔찍한 것은 반대한민국적 성향이 의심됩니다. 김일성주의 운동가, 즉 주사파 출신들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도 해명이나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반론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정한다고 봐야죠. 세 번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드루킹 사건, 이번에 선거법 개정, 계약, 획책 등의 배후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번째, 경제 실정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참모들이 져야 합니다. 경제 관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제 관료들에게 경제를 맡겨놓았으면 이런 정책 피겠습니까? 다섯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보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딴 실수 그리고 유체 이탈 화법은 국민들의 조롱을 받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설문 담당자의 실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인의 장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진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비서진이 편향되거나 반헌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도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청와대를 해산하는 게 답입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청와대를 해산하는 것이 국민과 대통령을 함께 구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가 청와대 게시판에 청와대 해산 청원 운동을 할 경우에 참고가 될 만한 헌법 위반 사례와 거짓말들을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헌법 위반 사례는 작년 12월 5일 심재철 국회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사례 국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제가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추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사례나 또는 거짓말은 상당 부분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청와대가 정보를 잘못 준 것이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는데 실수를 한 것이든지 아니면 고의를 한 것이든지 이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해산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 위반 사례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더니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반헌법적 이념으로 무장, 스스로를 촛불혁명 정권으로 규정하고 안으로는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우기면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법치를 허물고 북한 정권과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로 결탁하여 이른바 민족 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지난 70년의 문명 건설을 보장하였던 국채, 즉 방공자유민주주의와 노선, 즉 한미동맹 등 해양문화권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가 될 것이다. 조금 더 강론으로 제가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입니다. 헌법의 근거인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행동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와대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엔에서 6.25 남침을 내전으로 공표한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표를 했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 조치와 함께 국군의 존립 근거와 목적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적개성과 정의감을 마비시킵니다. 이거 청와대 책임입니다. 세 번째,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공산화 전략인 이른바 민족 공조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선은 헌법과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한미동맹과 안보를 해체하는 일종의 마취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청와대 비서실 책임입니다. 네 번째, 촛불혁명의 논리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하고 장차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체제 수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나 국민 저항권 행사를 미리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집단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도구가 아니라 체제 변혁, 즉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반헌법적 국정 운영의 책임자이고 이를 말리지 못한, 이를 견제하지 못한 오히려 그런 잘못된 국정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청와대는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5개 책무를 모조리 다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동안 청와대는 뭘 했습니까? 이런 청와대는 해산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헌법 위반 사례를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가 있습니다. 그 존립 근거를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지휘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지금 부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뭐냐? 첫째가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입니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 두 번째,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헌법 만들고 정부 수립하는 유엔의 공인을 받는 이런 모든 것이 국민 주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스탈린의 지도와 지령으로 만들어진 반국가 단체이므로 북괴가 오히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최고 가치로 규정하였습니다. 북한은 1인 수령 지배의 계급 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입니다. 네 번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쟁취한 자유입니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기습 남침을 당하였지만 유엔 및 미국과 손잡고 저항하여 피로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존립권거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느냐. 촛불 정권 혁명임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내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4대 존립권거를 허물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와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비서실이 보좌를 잘못했거나 오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지금 존립 근거를 말씀드렸고 존립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있느냐? 대한민국의 존립 목적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존립 목적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 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계급적 특권으로 국민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헌법 제11조입니다. 세 번째, 평화적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 존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강점하여 한국 국적의 북한 주민들을 노예화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것, 즉 북한의 자유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가의 존립 목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계급 독재 정권인 김정은 집단과 이른바 민족 공조하기로 약속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헌법의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과 어긋나는 자유가 빠진 민족 자주통일에 합의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호칭하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운운하면서 헌법이 명령한 북한의 자유화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통일된 조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를 남북한 국민 모두로부터 박탈하는 것인 바 헌법 1조, 3조, 4조, 10조, 11조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대통령 취임선서 헌법 제69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와대 비서실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존립수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존립수단은 이런 고귀한 목적을 가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 존립수단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존립수단은 뭡니까? 첫째, 방공, 자유, 민주, 법치, 복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 장치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비서실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상권 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 장치,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받은 국군을 존중하고 국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국군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국군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적이고 헌법의 적인 북한을 적으로 보지 말도록, 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헌법 수호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존립수단은 또 국가 반역죄 수사 및 정부 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을 보호하고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정원을 난도질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존립수단을 총체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하고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질시키고 헌법을 짓밟고 국가의 존립 근거, 존립 목적, 존립 수단을 총체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와대의 해산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달아야 되는 것 아니나 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